교육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엔드노트는 서지정보 관리 프로그램이고요. 그 웹오브 사이언스랑 같이 이제 연동해서 굉장히 편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육은 네, 이렇게 크게 5가지 포인트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먼저 서지 정보를 엔드노트 안에 있는 라이브러리에서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온라인 서치해서 뭐 바로 들여오거나 아니면 펀메드나 웹 오브 사이언스, 구글 스콜라 같이 외부 데이터베이스에서 직접 검색하고 다운로드한 파일을 가져오는 거, 그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서지 정보를 이제 갖고 오게 되면은 관리를 내가 논문 쓰기 적합하게 관리를 하셔야 되죠. 그럴 때 활용하실 수 있는 그룹 기능, 그리고 다 하고 나서 PDF 찾아서 첨부하는 기능 많이들 활용을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도 같이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엔드노트 X9으로 이제 작년에 업데이트가 되면서 강화가 된 것이 웹오브 사이언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주요 기능들, 논문 페이지를 본다던가 뭐 인용 보고서를 만들다던가 이런 것들을 엔드노트에서도 바로 액세스할 수 있도록 이제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한 안내도 같이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오는 서지 정보 중에서도 좀 인용 영향력이 있는 거,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들을 웹오브 사이언스 데이터를 보고 이제 걸러낼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제공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엔드노트에서는 서지 정보 이제 만들고 관리를 했으면 이제 논문에서 실제로 활용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MS 워드에서 어떻게 입력하고 편집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약간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웃풋 자체를 어떻게 수정하는지,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문서를 따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서 다 만들고 나면은 이제 투구 저널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물론 염두에 두고 있는 저널도 있으시겠지만은 어떤 저널이 좀 있는지 궁금하다. SCI 저널 중에서는 어떤 논문에 내 논문의 초록이나 뭐 제목 같은 거 봤을 때 어떤 저널에 좀 투구를 하면 좋을까 추천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엔드노트의 X9에서는 같이 내재가 되었으니까요. 그 부분도 같이 확인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추천 기능 이용을 하고 또 이제 공유 기능도 만약에 활용을 하시게 되려면 엔드노트 온라인의 계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myendnoteweb.com으로 들어가시면 되는 거고요. 뭐 JCR을 아무래도 많이 활용을 하실 텐데 JCR이나 웹 오브 사이언스 아이디 활용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혹시 가입이 안 되어 있으신 분들께서는 여기 접속하셔가지고 아이디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 이미 기존 웹 오브 사이언스 아이디가 있으시면은 같이 활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료니까요. 지금 오늘 교육 때 좀 참여 많이 하시고 실제로 따라 하시기 위해서는 지금 좀 myendnoteweb.com으로 들어가셔가지고 계정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정 만드시는 동안에 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엔드노트 X9에서는 일단 레퍼런스 생성하고 관리하고 논문 작성할 수 있는 이런 기본적인 기능에서 여러 가지 업데이트가 있었어요. 뭐 주요 스타일 업데이트라든지 뭐 소셜미디어라는 레퍼런스 타입 같은 거 업데이트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웹 오브 사이언스랑 좀 연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가를 했습니다. 이거는 물론 웹 오브 사이언스를 구독하고 있는 기관에 한해서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이겠고요. 그 다음에 투구 저널 추천 기능, 매뉴스크립트 매처라고 해서 이게 원래 엔드노트 온라인에서만 제공이 되던 그 기능이었는데 엔드노트 그 데스크탑 버전에서도 이제 직접 이용을 하실 수 있도록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2주 정도 전에 약간 버그들이 픽스가 되고 수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최신 버전은 9.1인데 업데이트는 여기 나중에 교육자료 받게 되시면은 여기 들어가셔서 수동으로 설치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엔드노트 자체에서 업데이트 진행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아직 업데이트 전인 X9으로 오늘 교육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세한 부분은 제가 실제 교육 진행을 하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혼자 교육 자료 보시고 좀 이용을 하셔도 큰 무리가 없어서 여기는 빨리 진행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엔드노트 구성 어떻게 되어 있는지만 확인하고 실제 데모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엔드노트는 이렇게 2가지 데이터가 함께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은 엔드노트 라이브러리,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화면이 ENL 파일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껍데기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안에 실제로 데이터가 이제 여러 가지가 담겨져 있는데, 그걸 담고 있는 게 바로 데이터 파일입니다. 그래서 USB 이용해가지고 데이터를 갖고 다니시면서 이용을 하시는 분들, 이런 경우에는 꼭 라이브러리 파일만이 아니라 이 데이터 파일도 항상 같이 갖고 다니셔야 되고요. ENL 파일만 있으면 데이터 파일 없이는 실적으로 이용을 하실 수가 없으세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저희가 좀 이용하시기 편하도록, 그리고 이제 백업할 때 편하시도록 저희가 ENLX라는 파일도 만들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어요. 여기 파일로 들어가셔가지고 컴프레스드 라이브러리에 저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ENL 파일이랑 데이터 파일을 합쳐서 ENLX 파일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가 좀 헷갈린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이렇게 항상 백업 목적도 있고, 실제로 이동할 때 하나로 간단하게 갖고 다니고 싶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이렇게 백업을 해서 ENLX 파일을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항상 이 두 개는 같이 이용을 해야 된다라는 점 꼭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성을 살짝만 보도록 할게요. 제가 모드 버튼 아마 오늘 얘기를 많이 할 텐데, 이 모드 버튼은 내가 검색할 수 있는, 내가 이용하고 있는 모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서치 정보들을 갖고 있는, 저장을 하고 있는 로컬 라이브러리 모드가 있고, 그 다음에 엔드노트 안에서 직접 검색을 할 수 있는 온라인 모드가 있습니다. 온라인 서치 모드. 그리고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를 합친 거, 그림에서도 보면 합쳐져 있죠. 요거 두 개를 합친 거, 그게 이제 통합 모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모드를 말씀을 드릴 때는 여기에서 해당하는 모드 버튼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룹 패널이라든지 내가 갖고 있는 레퍼런스 전체 목록, 그리고 검색 패널이라고 하면은 여기에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고, 내가 원하는 대로 스타일도 여기에서 바로바로 바꾸시고, 아니 그 스타일에 따라서 어떻게 보이는지도 여기 오른쪽 레퍼런스 패널에서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윈도우 버전인데요. 저는 오늘 윈도우 버전으로 교육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 하단에 레이아웃 버튼이라고 해서 이 패널들의 위치를 약간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자신이 가장 편한 방식으로 레이아웃을 선택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윈도우 버전은 이거랑 거의 동일하게 진행을 할 텐데, 혹시 맥을 애플을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맥에서는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비슷한데 약간 다른 게 이 모드 버튼이 아까 왼쪽 상단에 있었던 게 여기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레이아웃 버튼, 아까 오른쪽 하단에 있었죠. 윈도우에서는 그게 이쪽 상단으로 넘어갔고, 그리고 스타일 프리뷰가 아까 여기 이 레퍼런스 패널에 같이 보이고 있었는데 여기 하단으로 나와 있다라는 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이 구성 참고하셔가지고 교육할 때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성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실제로 엔드노트 일단 넘어가서 교육을 진행을 하고, 교육 자료는 약간 랩업하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엔드노트 다 한번 오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엔드노트 이제 오픈을 하시게 되면은 이 라이브러리, 아까 ENL 파일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라이브러리가 없으면 이렇게 회색 바탕으로 페이지가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를 만들려면 여기서 New 선택해 주시면 돼요. 여기 파일 선택하셔가지고 New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New를 누르게 되면은 보통 이제 마이엔드노트 라이브러리로 이렇게 진행이 돼요. 저는 오늘 다큐멘트에 저장이 되어 있는 마이엔드노트 라이브러리 ENL 파일, 라이브러리 파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이브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고요. 세이브를 누르게 되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제가 말씀드린 모드 버튼, 레이아웃 버튼, 그리고 스타일 프리뷰 버튼 이런 것들을 아까 동일한 화면 구성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레이아웃이 지금 약간 좀 다른데, 내가 하는 거랑 다른데 라고 하는 경우에는 저는 지금 그룹 패널은 여기 왼쪽에 나타나도록 설정이 된 거고요. 여기 오른쪽에 레퍼런스 패널을 PDF 창하고 분리를 했다가 안 했다가 하는 겁니다. 저는 PDF 창을 따로 보는 게 좀 편해서, 원래는 아마 이게 기본으로 되어 있을 텐데
이 레퍼런스 패널에서 PDF 창만 따로 분리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너비는 알아서 이렇게 끌어당기시면서 조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기본 구성은 일단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은 이 라이브러리에 내가 원하는 레퍼런스들을 넣어야 됩니다. 실제로 논문에 쓸 것들을, 자료들을. 그럼 어떻게 하느냐? 먼저 가장 간단한 거는 여기 모드 버튼에서 온라인 서치 모드를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이 온라인 서치 모드는 엔드노트 안에서 주요 데이터베이스들을 직접 검색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로컬 라이브러리, 내가 이제 서지 정보를 저장하는 그 라이브러리에 그 정보들을 저장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밖으로 나가서 따로 찾지 않아도 엔드노트 안에서 해결이 되니까 굉장히 편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죠. 저희는 오늘 웹 오브 사이언스 코어 컬렉션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온라인 서치 안에 보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나는 웹 오브 사이언스 코어 컬렉션이 없는데 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여기 모어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모어 클릭해 주시면은 여기에서 검색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렇게 나는 웹이 들어간 것들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경우에 이렇게 검색하셔서 웹 오브 사이언스 코어 컬렉션 밖으로 꺼내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선택해서 추즈 눌러주시면은 밖으로 나오게 되고, 이걸 뭐 지우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여기서 오른 클릭하셔서 그룹 삭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코어 컬렉션으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웹 오브 사이언스 꼭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여기서 선택을 해 주시고 검색을 하셔야 돼요. 이게 선택이 안 되어 있으면, 아니면 엉뚱한 데가 되어 있으면 여기서 검색을 해도 아무 결과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웹 오브 사이언스 코어 컬렉션으로 진행을 해 볼게요. 그 SCI급 논문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저는 한번 제목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 령 캔서가 들어가 있는 웹 오브 사이언스에 실린 논문들이 궁금해요. 그러면 이렇게 조건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검색 패널에서 지정을 하시는 거고, 뭐 엔드워나 조건 이용하셔가지고 좀 더 복잡한 그 서치도 가능하세요. 그리고 서치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은 엔드노트 안에서 이만큼의 검색 결과가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보여진다라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걸 다 다운로드 받으려면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저는 10개까지만, 상위 10개 결과만 다운로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숫자 지정해 주시면 되고요. 오케이 눌러주겠습니다. 그럼 약간 시간이 걸리는데 그 10개 논문 리스트가 여기 아래 그 리스트 패널에 이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여기 리스트 목록에서 내가 보는 화면이랑 좀 다른데 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여기 제목에다가 클릭하시고 우클릭 하시게 되면은 어떤 정보를 뺄지 넣을지 이런 것들을 선택하실 수가 있으세요. 저는 여기 밑에 있는 액세션 넘버를 좀 앞으로 넣었고, 데이터베이스 프로바이더라는 것도 제가 선택을 해 놨습니다. 만약에 이거보다는 나는 다른 걸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자신이 원하는 거를 이제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시면 되는 거고, 여기 밖에 나올 수 있는 필드들은 좀 숫자가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이용해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이렇게 10개가 나왔어요. 근데 온라인 서치의 뭐 장점, 저는 이제 사실 이걸 장점이라고 보고 있는데, 온라인 서치는 딱 검색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로컬 라이브러리로 가면은, 내 라이브러리로 가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온라인 서치에서 10개가 나왔지만 이거를 다 선택을 해서, 아니면 이 중에서 내가 원하는 것만 선택을 해서 이렇게 우클릭 하셔가지고 copy reference to 내 라이브러리로, 내가 이용하고 있는 라이브러리로 꼭 보내주시는 이 카피 작업을 한번 해야지만 내 라이브러리에 들어온다 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보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카피 했고요. 그 다음에 내 라이브러리로 넘어가서 보면은 카피드 레퍼런스, 여기 좀 전에 10개가 된 거, 그리고 올 레퍼런스, 이제 나중에 그 서지 정보가 쌓이면서 훨씬 더 많아지게 될 텐데, 이렇게 올 레퍼런스에서 10개 들어온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온라인 서치에서 펀메드로 한 번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온라인 서치에서 펀메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펀메드가 없으면 여기 모어 들어가셔가지고 펀메드 검색하시고 그 다음에 선택해서 추즈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시고 여기서 꼭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타이틀에서 똑같이 런 캔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한번 이어를 연도를 2017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2017년도에 출판한 펀메드에 실린 런 캔서를 제목에 갖고 있는 논문들 검색해달라라는 명령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검색 눌러주시면은 이만큼이 나왔어요. 한 7,200개 정도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도 다운로드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으니까 20개까지만 다운로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OK 눌러주시면 되고요. 온라인 서치에서는 다운로드 받는 거 숫자 지정해 주시고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것만 선택해서 내 라이브러리로 추가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뭐 몇 개만 선택을 해가지고 라이브러리로 카피 투 로컬 라이브러리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전체 그냥 다 선택을 해서 나는 내 라이브러리에다가 이렇게 추가를 하겠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 클릭하셔도 되고 여기 아이콘에 있는 카피 투 로컬 라이브러리 이용하셔도 됩니다.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 지금 올 레퍼런스에 좀 전에 20개 펀메드에서 검색한 20개가 추가가 되면서 총 레퍼런스가 아까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했던 거 10개 이렇게 웹세션 넘버를 보면 어딘지 쭉 알 수가 있죠.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추가했던 거 10개 그리고 펀메드에서 온라인 서치에서 추가한 20개 해서 총 30개의 데이터가 들어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 서치에서는 내가 검색한 결과를 이렇게 한정을 해서 내 라이브러리로 선택해가지고 이제 보내는 거고요. 나는 이게 번거롭다. 나는 검색을 했으면 그냥 바로 내 라이브러리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 온라인 서치가 아니라 여기 오른쪽에 있는 통합 모드로 넘어가시면 돼요. 여기 통합 모드로 넘어가셔가지고 보면 여기 위에 내 라이브러리 그 내용이랑 똑같은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온라인 서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 아까 펀메드에서 한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펀메드에서 똑같이 런캔서 2017로 이제 검색을 할 건데 이번에는 한번 10개부터 30개까지 이렇게 한번 보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20개가 다운로드가 받게 될 거고 이 20개는 내가 카피하지 않아도 바로 내 라이브러리로 모두 다 추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 올 레퍼런스에 내가 추가한 거, 제가 저기 21개 추가했군요. 21개 추가해서 올 레퍼런스에 자동으로 51개 들어간 거 보실 수 있어요. 로컬 라이브러리로 들어가도 똑같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온라인 서치 기능, 그리고 통합 기능 이용을 하셔가지고 엔드노트 안에서 검색해서 바로 로컬 라이브러리로 넣을 수가 있어요. 이거 굉장히 편하긴 한데 지금 이용할 수 있는 필터라든지 내가 뭐 10개, 처음 10개, 상위 10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는데 그 정렬 기준을 제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다는 게 약간 한계가 있죠. 그래서 나는 좀 더 정교하게 외부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진행을 하고 그 검색을 진행을 하고 좀 그거를 웹 오브 사이언스 엔드노트로 가져오겠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웹 오브 사이언스 그리고 펀메드 그리고 구글 스콜라 이렇게 세 가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엔드노트로 가져오는 방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웹 오브 사이언스로 일단 접속을 해주시고요. 웹 오브 사이언스 코어 컬렉션에서 저는 이번에는 그냥 에너지라고 런캔서로 그대로 해보도록 할게요. 런캔서로 하고 이번에는 저는 아까 제목이었는데 이번엔 토픽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토픽은 여기 세 가지 애스트랙트 초안이랑 제목이랑 키워드에 이 단어가 포함되어 있으면
검색 결과로 나타나게 해달라라는 거죠. 그래서 런캔서로 반드시 이제 일치하는 결과들만 검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검색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는 인용수가 높은 거, 아니면 혹시 인사이트를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피인용 상위 1% 이것만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 뭐 이런 것만 좀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경우 이렇게 리파인 해 주시거나, 아니면 타임즈 사이티드 기준으로 피인용수, 이 중에서도 나는 피인용수 기준으로, 지금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네요. 네, HCP로 일단 한번 걸렀고, 그 다음에 타임즈 사이티드 인용수가 높은 거 순서대로 이거를 내 엔드노트에 붙겠다, 가지고 오겠다라고 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결과 페이지에서 여기 엔드노트 온라인이 아니라 데스크탑으로 꼭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Save to 엔드노트 데스크탑. 이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올 레코드1 페이지 상에 지금 10개가 나타나 있기 때문에 10개라서 10개로 그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뭐 다 다운로드 받고 싶으시면은 다 다운로드 받으셔도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자세한 정보들을 다 가져올 것인가인데, 저 한번 풀 레코드로 해서 샌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검색한 결과를 Save to EndNote 데스크탑으로 했더니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크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더블 클릭하셔도 좀 전에 이 10개, imported reference, 아까 copied reference랑 imported reference 이렇게 다르게 들어오죠. 그래서 외부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만큼을 가지고 왔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올 레퍼런스에 지금 61개가 총 이제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는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펀메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의대 쪽에서, 병원 쪽에서 논문 굉장히 엔드노트 많이 활용하시기 때문에 펀메드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펀메드에서도 런캔서로 그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서치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sort by, 나는 어떤 걸 할 건지, 뭐 first 없어 순서대로 할 건지, 저널인지 뭐 타이틀인지 이렇게 가장 원하시는 기준을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페이지마다 여기에는 지금 20개가 나타나도록 되어 있네요. 이걸 뭐 10개로 바꾸실 거면은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거를 send to citation manager로 보내셔야 엔드노트로 가지고 올 수가 있으세요. 여기서 citation manager 선택하시고, 페이지에는 10개가 나왔지만 나는 뭐 20개를 보내겠다라고 하시면 여기서 최대 200개까지 선택을 하실 수가 있죠. 20개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신 논문 기준으로 해서 보내도록 할 거고요. start from site 1 이상 인용이 한 개라도 있으면은 가지고 와라라는 이제 그게 되겠죠. 그래서 사이테이션 매니저 선택해서 create file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까 웹 오브 사이언스랑 똑같이 이렇게 다운로드가 된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더블 클릭하셔도 되지만 혹시 다른 브라우저에서 더블 클릭으로 안 열리는 경우, 아니면 또 다른 방식으로 좀 갖고 오는 거를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 파일로 들어가셔서 임포트로 하는 겁니다. 외부에서 파일을 가져올 때는 임포트 파일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는 거고요. 저희는 지금 파일만 가져올 거지 폴더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서 파일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임포트 파일 위치를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저희 다운로드에 있겠죠. 저희 지금 사이테이션 2 좀 전에 다운로드 받은 그 NLM 그 데이터, 펀메드 데이터를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임포트 파일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임포트 옵션이에요. 그래서 임포트 옵션을 내가 선택한 DB, 내가 다운로드 받은 DB, 아니면 내가 가져오려는 그 파일의 형식에 맞게 지정을 해 주셔야 성공적으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지금 소리가 안 들린다고 하셔서 좀 오디오 연결 방식을 바꾸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부터? 다시 해보세요.
지금 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네, 소리 잘 들리신다는 분들이 많아서 그대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어디까지, 그래서 인풋 파일을 제가 그 펀메드에서 가지고 왔죠. 그러니까 인풋 옵션을 펀메드로 설정을 해 주셔야 돼요.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온 경우에는 그 데이터베이스명을 선택을 하면 되는 거고, 파일인 경우에는 파일 그 타입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펀메드 NLM 요게 필터가 여기 밖에 나와 있죠. 그런데 만약에 인풋 옵션에 그게 없다, 펀메드가 없다라고 하시는 경우는 여기 Other 필터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 Other 필터에서 그 엔드노트에 가져올 수 있는 그 인풋 필터들을 모두 다 제공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펀메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펀메드 찾아주시면은 펀메드 센트럴이랑 그냥 펀메드가 있었는데, 이렇게 펀메드 온라인에서 가져오는 경우에는 센트럴이 아니라 펀메드 NLM 요 위에 거를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선택하고 choose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펀메드에서 다운로드 받은 이 파일을 펀메드 인풋 옵션을 선택을 해서 불러올 수가 있죠. 여기 밑에서는 중복되는 거 다 가져올 거냐, 아니면 번역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 선호하시는 사항에 따라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저는 이 디폴트 상태로 그대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포트 눌러주시면 저희가 20개를 가져왔군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저희가 NLM에서 다 가지고 왔지만 이 데이터베이스 프로바이더가 이렇게 제공이 되는 것들도 있고, 이거 문서에 어떻게 그 전자 파일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져요. 그래서 NLM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이용해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펀메드에서 파일 임포트 이 기능을 이용을 해서 가져오는 방식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요즘에 많이들 활용을 하고 계시는 그 구글 스콜라로 넘어가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구글 스콜라로 넘어가시게 되면은 일단 먼저 검색을 하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그냥 계속 이 같은 주제로 검색을 하도록 할게요. 이 런캔서로 일단 검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여기 엔드노트로 가져오기 이게 뜨고 있어요. 근데 나는 이게 안 뜬다 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어디서 설정을 변경하셔야 되냐면, 구글 학술 검색에서 여기 설정을 이제 변경할 수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서 선택하셔가지고 여기 설정으로 들어가셔서 설정으로 들어가셔서 페이지에 몇 개를 나타나게 할 건지, 그리고 인용 서술 관리 프로그램이랑 어떻게 연결을 할 건지. 그래서 여기가 지금 엔드노트로 안 되어 있는 분들은 엔드노트 설정해가지고 여기서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장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안 나타났던 분들도 여기 엔드노트로 가져오기 이게 될 거고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여기서는 구글 스콜라는 제가 한 번에 여러 가지를 가지고 오는 거는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엔드노트로 가져오기 눌러주셔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은 여기에 들어오게 되죠. 이런 식으로 구글 스콜라는 이렇게 이용을 하면 되겠고요. 구글 스콜라 많이들 이용을 하시는데 이게 한 개씩밖에 안 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거는 엔드노트 온라인으로 가서 설치를 한번 해 주셔야 돼요. 따로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아까 회원가입 제가 계정 요청을 좀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그 myendnoteweb.com으로 가게 되면은 기본 페이지는 myreference, 이거 한국어로 안 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뭐 옵션에서 랭귀지 설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옵션에서 뭐 한국어로 원하시면은 바꾸시면 되고, 그러고 나서 엔드노트 온라인에서 다운로드 페이지로 가게 되면 이 캡처 레퍼런스라는 게 있어요. 요 캡처 레퍼런스, 요 아이콘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 이걸 구글 북마크 그의 바에다가 이렇게 끌고 오시면은 여기에 캡처 레퍼런스라는 아이콘이 이제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을 하시게 되면은 이 페이지에 나타난 것들을 한 번에 엔드노트로 바로 가져오실 수가 있습니다. 구글 스콜라에서 이걸 이용을 하시면 좀 제가 보기엔 가장 편한 것 같아서 이거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엔드노트 온라인에서 다운로드 들어가셔서 캡처 레퍼런스 이 아이콘을 끌어가지고 북마크로 가지고 오시면 되고, 익스플로러는 지원이 안 되고요. 파이어폭스랑 크롬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캡처 레퍼런스 이렇게 북마크에 생성된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설치를 다 하셨으면은 다시 구글 스콜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구글 스콜라로 넘어가서 이 캡처 레퍼런스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지금 페이지에 저희가 아까 10개 나오도록 설정을 했던 것 같아요. 아마 10개가 이제 캡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캡처 레퍼런스 눌러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은 엔드노트 어디에다 온라인으로 갈 건지 아니면 엔드노트 데스크탑, 우리가 지금 활용하고 있는 데스크탑으로 보낼 건지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엔드노트 데스크탑으로 보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캡처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캡처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자동으로 다운로드가 될 거고요. 안 되면 이 다운로드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그냥 오픈하는 방법도 있지만 지금 보시면은 리스 파일, RIS 파일이 다운로드가 된 거를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보통 엔드노트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리스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가져오는지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 엔드노트로 넘어가셔서 아까 저희가 파일을 가져올 때는 파일 탭에서 임포트 들어가시고, 임포트에서 다시 파일로 들어가셔가지고 가져오시면 그 원하는 파일을 불러오면 되는데, 여기서 일단 저희가 아까 다운로드겠죠? 다운로드에서 요거 리스 파일을 저희가 다운로드를 구글 스콜라에서 캡처 레퍼런스 기능을 이용을 해서 다운로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픈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오픈 눌러보면 항상 말씀드렸지만 임포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맞는 임포트 옵션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포트 옵션을 지금 포맷으로 해놓으면 안 되고요. 지금 저희는 리스 파일이니까 리스 파일에 맞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 주셔야 돼요. 리스가 없는 경우 아더 필터 들어가셔가지고 여기서도 다시 리스 검색하셔가지고 지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레퍼런스 매니저 요거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기본 설정 변경 없이 그 파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임포트 하시게 되면은 구글 스콜라에서 가지고 온 그 10개죠. 10개 정보가 이렇게 자동으로 한 번에 들어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의 지금 100개가 되었는데, 이런 식으로 외부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는지 다운로드 받아서 그냥 바로 열거나 아니면 파일에서 임포트 설정하셔가지고 임포트 옵션 설정하셔서 필터 설정하셔가지고 가져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PDF 파일 자체를 업로드를 하셔가지고 레퍼런스를 만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추천을 드리진 않습니다만 PDF 파일을 가지고 오는 방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똑같아요. 파일에서 임포트하고 파일 선택해서 PDF로 하면 되는데, 저는 지금 PDF가 없기도 하고 제가 좀 PDF를 굉장히 빨리 구할 수 있는 기능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서 지금 웹 오브 사이언스나 펀메드에서도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아마 요 아이콘이 없는 코페니오라는 이 익스텐션이 없으면은 아마 이런 아이콘이 뜨지가 않을 거예요. 이 코페니오라는 거는 내가 보고 있는 화면에서 그 논문 페이지에서 어떤 논문 최종본, 그리고 내가 무료로 구할 수 있는 거 아니면 기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자료 중에서 원문을 굉장히 쉽게 바로 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구글 학술 검색에서 구글 학술 검색이군요. 여기 런캔서로 들어가서도 이제 코페니오 기능이 이제 설치가 되어 있으면은 이렇게 코페니오가 작동을 하면서 일단
내가 구독하고 있는 저널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고 오픈소스면 오픈소스에서 가져오고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웹 오브 사이언스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코페니우가 어떻게 작동을 하고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같이 좀 해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여기 코페니오.com 들어가셔가지고 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꼭 기관 소속 연구자이신 분들께서는 기관에서 이제 구독하고 있는 굉장히 비싸게 구독을 하고 있는 저널들이 굉장히 많아요. DB도 있고 이런 것들을 100% 활용을 하셔야 되니까 그 기관 인증을 꼭 한번 해주시고 기관 이메일로 이제 가입을 하시면 되거든요. 기관 인증을 꼭 한번 해주시고 회원 가입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코페니오에서 회원 가입해 주시고 익스텐션을 설치를 해주면 이렇게 뜨게 되고요. 이거를 이제 활성화를 시키게 되면은 저는 이제 저널을 유료로 보고 있는 건 없기 때문에 오픈 액세스로만 한정을 지어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리파인 눌러주고요. 이제 오픈 액세스 중에서 글로벌 캔서 스태티스틱스 여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풀텍스트를 여기에서도 이제 구할 수가 있는데 글로벌 캔서 스태티스틱스 내가 원하는 그 논문 페이지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아까 펀메드에서처럼 마찬가지로 코페니오가 자동으로 작동을 하게 되고 먼저 기관이 구독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랑 저널을 먼저 훑어보고 그 다음에 OA 버전이 있는지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렇게도 없으면은 이제 구글 스콜라로 넘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찾지를 못했네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페니오를 이용을 하시게 되면은 그 버전을 직접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서 굉장히 유용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이거 검색을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런 캔서로 그렇지. 오픈 액세스를 선택을 하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제가 아까 이렇게 해서 리트렉션은 철회된 논문이기 때문에 이건 보지 않고 여기로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이 오픈 액세스 중에서 이 코페니오가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이렇게 논문 페이지로 들어가게 되면 자동으로 검색이 시작이 되고 그렇게 된 다음에 죄송합니다. 이게 왜 원래는 훨씬 더 잘 찾아내는데 지금 좀 잘 안 찾아지네요. 이렇게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PDF를 찾아서 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시간 관계상 한번 코페니오가 구글 스콜라에서 찾은 구글 스콜라 페이지 상에서 찾은 PDF 파일을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클릭하면은 한 번에 PDF 파일까지 액세스를 할 수가 있고 여기서 엑스포트 레퍼런스 하게 되면은 또 RIS 파일, 리스 파일 아까 캡처 레퍼런스 했던 것처럼 리스 파일이 다운로드 받아져서 이거를 엔드노트로도 불러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웹 오브 사이언스나 펀메드에서 코페니오 익스텐션을 설치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원문을 그대로 찾아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다운로드 PDF 이렇게 하시면은 PDF를 저장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지금 이게 이렇게 PDF를 컴퓨터로 바로 저장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내가 자주 쓰는 DB에서 원문을 굳이 일일이 찾아 들어가지 않고 코페니오 익스텐션 이용해서 파일을 이렇게 구하실 수가 있다라는 점 안내를 드렸고 일단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그럼 이 PDF를 가지고 와야 되겠죠. 그럼 엔드노트로 다시 돌아가시고요. 그 다음에 파일 하고 임포트 하셔가지고 임포트 파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임포트 파일에서 저장 위치는 다운로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좀 전에 다운로드 받았던 그 PDF 파일을 이렇게 오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인풋 옵션 맞게 설정을 해주셔야죠. 이거는 리스 파일이 아니고 PDF 파일이기 때문에 PDF로 옵션을 변경해서 인풋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개 인풋 입력 됐고요. 이렇게 PDF가 사실 이렇게 에러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 개만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건 지금 에러가 났네요. 여기서 인풋 해서 파일, 제가 갖고 있는 다른 파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 PDF 논문 파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인풋 옵션에서 PDF 설정해서 인풋 눌러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 파일 자체가 이제 필드값이 제대로 안 먹여져 있거나 아니면 이미지라서 텍스트로 읽을 수가 없거나 이렇게 되면은 PDF를 인풋했을 때는 좀 상당히 에러가 많이 날 수 있어요. 그거는 이용해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필드가 잘 되어 있는 것들은 여기에 이렇게 PDF 바로 뜨고 그 다음에 그 PDF 파일의 기준으로 해서 여기 값들도 이렇게 자동으로 채워지는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PDF를 좀 자세히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여기 오픈 PDF 클릭하셔가지고 보시면은 여기에서 실제로 논문을 읽고 아니면 여기에다가 직접 기록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저는 하이라이트를 여기다가 하고 싶다 아니면 난 여기에다가 메모를 좀 남겨놓고 싶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이렇게 뭐 연구 예시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이렇게 기록도 가능하고요. 이거 모두 저장이 되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 관련해서 나는 좀 추가하고 싶은 파일들이 있다. 뭐 그림이나 표나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시면 여기서 어태치 파일 눌러주시면은 여기서 파일 바로 이제 추가도 하실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랑 데이터 파일을 갖고 다니시면은 이것들을 항상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이거는 PDF 파일 창이었고요. 그 레퍼런스 패널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게 파일을 첨부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지금 PDF 외에도 뭐 그림이나 표 파일 등이 여기 이렇게 추가가 계속해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용을 하실 때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 이용하실 때 항상 여기 밑에 작은 X를 눌러주어야지 큰 거를 누르시면 엔드노트 자체가 꺼지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거 꺼주시고 여기서 자동으로 저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장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DF를 이용해서 파일을 가져오는 방법까지 해서 어떻게 인풋할 수 있는지 온라인 서치 이용하고 그리고 외부 데이터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파일 인풋 하는 방법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카피 레퍼런스, 캡처 레퍼런스 기능 그리고 코페니오 이용해서 문서 원문 PDF 파일 바로 다운로드 받고 이제 인풋하는 방법 이렇게까지 안내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벌써 94개 정도로 인풋을 했네요. 저는 인풋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것은 이것도 한번 안내를 드릴까요? 여기 보시면 지금 이거 논문 제목 여기 있죠. 논문 제목 여기 있고 한데 이게 지금 아마 제 생각에는 그림으로 인식이 되고 있어서 아마 값이 이제 입력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파일을 넣는데 에러가 난 경우에는 파일에서 주요 내용만 제공을 하시면 이제 바로 또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일단 제목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지금 파일명이 여기로 되어 있는데 이 논문의 제목은 이거였죠. 그리고 다시 PDF 파일로 넘어가서 저는 제 1저자만 기준으로 해서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다시 레퍼런스 탭으로 넘어가고 1저자에 이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저널명이 사이언스군요. 네, 사이언스로 넘어가서 저널을 사이언스 이렇게 최소 정보만 가지고 입력을 해서 업데이트, find reference 업데이트 이런 걸 눌러주시게 되면은 가능한 경우에는 이 최소 정보를 이용을 해서 업데이트가 가능한지 이제 DB를 뒤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매치되는 정보가 있다.
찾을 수 있는 정보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게 되는데, 이거는 지금 제대로 기능이 지원이 되지가 않고 있네요. 이건 파일 형식이나 아니면 그 논문 그 형식에 관련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PDF 파일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업데이트도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보여드린 김에 보여드리자면, 그래서 지워주시고 올 레퍼런스로 가서 파일 인풋 눌러주시고 파일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제대로 불러올 수는 없지만 이렇게 업데이트 기능을 이용을 해가지고 실제로 엔드노트에서 어떻게 이제 레퍼런스를 업데이트 할 수 있는지 그걸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PDF 파일 이렇게 인풋을 하게 되면은 이것도 아까랑 마찬가지로 PDF 파일은 있는데 이게 제대로 값이 입력이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이걸 오픈 PDF로 하시고 나서 여기에 있는 정보를 한번 레퍼런스에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정보, 저자 정보, 그리고 이렇게 저널 정보, 이 정도를 하면은 보통은 이제 지원이 되게 되어 있는데, Find Reference Update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은 내가 제공한 최소 정보들을 기준으로 해서 엔드노트가 업데이트된 그 정보들을 찾을 수 있는지 보는 거예요. 여기 오른쪽이 제가 좀 전에 입력한 최소 정보이고, 여기 왼쪽이 이걸 기준으로 했을 때 엔드노트가 이게 최신 정보인 것 같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맞는 경우에는 이렇게 업데이트 올 필즈 눌러주시면은 처음에 PDF 반입했을 때 에러가 났었지만 이렇게 업데이트, 레퍼런스 업데이트를 눌러서 이런 식으로 주요 내용을 이렇게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PDF는 사실 굉장히 에러가 많아서 추천을 해드리지 않지만 많이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진행을 할 수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45개 이 레퍼런스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는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제가 런캔서로 굉장히 많은 검색을 했었기 때문에 일단 먼저 중복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레퍼런스에서 Find Duplicate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중복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 데이터를 같이 비교를 해주고요.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남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왼쪽에 있는 게 더 최신인 것 같다, 아니면 오른쪽에 있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하시는 경우에 이렇게 나는 이걸 킵하겠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레퍼런스에서 Find Duplicate를 찾아서 한 번에 그 데이터 중복되는 것들 값을 찾으실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에서 한 번에 가져왔기 때문에 이제 내 논문에 맞도록 약간 정렬을 좀 해야 되겠죠. 이때 활용하실 수가 있는 게 그룹 기능입니다. 그래서 그룹 기능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그룹 기능을 이용을 하시면은 여기 크리에이트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예를 들어서 나는 런캔서에 대한 논문을 쓸 거다 라고 이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런캔서라고 이렇게 하면은 그냥 폴더를 만드는 거랑 똑같아요. 여기에서 올 레퍼런스에서 거의 다 런캔서에 관한 내용이었죠. 이 중에서도 내가 원하는 것들만 add reference to 런캔서라는 그룹에 이렇게 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시가 되어 있으면은 내가 그룹을 수동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 속하는 데이터도 내가 직접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나는 이 그룹에서 스마트 그룹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거는 어떤 건가 하면은 조건을 내가 지정을 하고 그 조건에 맞으면
다 가져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런캔서긴 한데 저는 2017년도에 출판된 논문만 보겠다라고 하는 경우 타이틀에 타이틀에 런캔서 들어가고 그리고 이어에 2017 들어가는 거면은 다 이 데이터로 이 폴더로 이 그룹으로 다 가져와라 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크리에이트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16개의 데이터가 자동으로 여기에 반입이 된 거 보실 수가 있고, 아까 스마트 그룹에서 제가 아까 액세션 데이트를 보면은 어디에서 왔는지 약간 감은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뭐 100% 정확한 건 아닌데 나는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가져온 거를 한번 웹 오브 사이언스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크리에이트 해주면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가져온 것만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퍼메드는 약간 규칙을 데이터베이스 프로바이더나 액세션 넘버로 좀 찾기가 힘들어서 그거는 조금 제한적이긴 하지만 다른 DB에서 액세션 넘버가 이렇게 잘 활용되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도 한번 분류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난 이 그룹이랑 이 그룹이랑 같이 있는 거 여기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My 그룹에서 Create from Groups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Create from Groups 하셔가지고 런캔서긴 한데 캔서인데 2017 그리고 웹 오브 사이언스 둘 다 여기에 어디라도 있으면은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런캔서 2017 그리고 이거를 5어로 바꾸고 런캔서 웹 오브 사이언스를 제가 잘못 넣었군요. 그래서 웹 오브 사이언스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는 데이터를 37개를 이렇게 자동으로 가져오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나는 요 네 가지를 하나의 그룹 셋으로 좀 묶고 싶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Create 그룹 셋을 누르셔가지고 여기서 런캔서 라고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그룹셋을 마이 그룹을 이제 리네임을 하셔도 되는 거고 이거를 런캔서로 이렇게 바꾸셔도 되는 거고 아니면 이게 논문명이 될 수도 있겠죠. 프로젝트명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셔서 그룹셋 안에다가 여러 가지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물론 단계가 하나밖에 두 단계밖에 제공은 되지 않지만 이런 식으로 하나씩 묶어서 선택을 진행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룹 기능 이용을 하시면은 내가 원하는 조건에 맞게 모두 이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웹 오브 사이언스를 보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좀 기록을 보고 싶으실 것 같아요. 내가 가져올 때는 이거를 이제 뭐 의미가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 실제로 웹 오브 사이언스 페이지에서 이걸 좀 보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경우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뷰 소스 레코드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 논문의 웹 오브 사이언스 페이지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되면은 인용수는 얼마였는지 그리고 뭐 SCI 2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 확인하실 수 있고 뭐 임팩트 팩터 같은 것들도 같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아니면 나는 이 웹 오브 사이언스에 실려 있는 것 중에서 어디 갔죠? 이거죠. 웹 오브 사이언스에 실려 있는 것들, 요거들의 인용 보고서라는 게 있어요. 얼마나 인용이 증감을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있는데 Create Citation Report 이거 웹 오브 사이언스 기능이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 논문 그룹 이 몇 개였죠? 21의 논문 그룹들이 이 21의 논문 그룹들이 뭐 만약에 한 사람의 연구 성과였다라고 하면 H인덱스는 이만큼이 되고 인용수가 어떻게 변했으며 출판 연도의 분포는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지금 29개 중에 저희가 최신아마 버전을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2019년도에 이렇게 양이 많은 것들 보실 수가 있고 각 논문별로 뭐 인용수가 어떻게 변화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21가 이만큼의 피인용을 받았다라는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이걸 인용하고 있는 그 후행 연구 리스트도 여기서 바로 클릭을 하셔가지고 보실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엔드노트에서 웹 오브 사이언스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바로바로 이 중에서 내가 어떤 걸 진짜 추릴지 이런 것들을 피인용이라든지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정말 인용이 어디에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걸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웹 오브 사이언스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해서 나는 일단 지금 다 만든 것 같아요. 나는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논문을 쓰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워드로 넘어가서 실제로 논문을 쓰게 되는데, 거기에서 그러면은 엔드노트 데이터를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는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워드로 넘어가 주시고요. 워드로 넘어가게 되면은, 잠시만요. 제가 워드로 일단 넘어가게 되면은 쓰고 있는 논문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미 실파된 논문의 초록을 가지고 온 거고요. 이미 그냥 빈 문서에다가 진행을 하셔도 되겠어요. 저는 이렇게 보시면은 제목이 있고 초록이 있겠고, 그 초록 내용을 그냥 밑에 복사를 해서 이걸 본문이 있다라고 치고 워드에서 어떻게 엔드노트를 이용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여기 메뉴에 엔드노트 X9이 자동으로 이제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이거를 클릭을 하시고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커서를 두시면 돼요. 이렇게 두시면 여기에다가 나는 인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경우에 이렇게 클릭하시고 여기 인서트 사이테이션 눌러주시면 됩니다. 인서트 사이테이션 누르시면은 여기에서 내가 갖고 있던 라이브러리에 담겨 있는 그 내용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여기에서 검색을 직접 하셔가지고 추가를 하실 수가 있어요. 엔드노트 안에서 워드 안에서 엔드노트 내용을 검색해서 추가를 하는 거죠. 선택하시고 인서트 눌러주시게 되면은 내가 선택하고 있는 스타일에 맞춰서 그 형식에 맞게 인용 내용과 비블리오그래피, 미주 내용이 작성이 되게 됩니다. 네,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지금 여기 첫 문장 끝에다가 입력을 했고, 저는 엔드노트 X9에서 넘버라는 형식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레퍼런스, 리스트, 미주, 비블리오그래피는 여기에 이렇게 생성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는 여기에다가 또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Go to EndNote 이 버튼을 이용을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워드 안에서 직접 볼 수 있으면 편하기는 한데 나는 이게 좀 더 편하다, 이렇게 엔드노트 인터페이스가 더 편하다라고 하는 경우에 이렇게 직접 엔드노트로 옮겨 오셔가지고 이번에는 또 여러 개를 좀 인용을 한 번에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상단에 인서트 사이테이션 눌러주시면 됩니다. 인서트 사이테이션 눌러주시고 그러면은 워드가 지금 약간 문제가 있네요. 다시 한번 저장을 좀 하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아까 했던 게 지금 날라갔어요.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엔드노트 X9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Go to EndNote로 가서 하는 거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시고 이거 3개 선택했어요. 여기 선택하셔서 한번 인서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워드를 한번 껐다가 켜보도록 할게요. 이런 문제가 저는 한 번도 없었는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여기서
도큐먼트에서 파일을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했던 거는 지금 저장이 됐네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세 개의 정보를 고투 엔드노트로 이용을 해서 엔드노트로 갔다가 넣었더니 이렇게 세 가지 미주랑 여기 인용이 같이 생성된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한 번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다가 나는 인용을 넣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경우 insert citation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insert citation 통해서 나는 런캔서 그대로 할게요. 런캔서로 해서 이 검색 결과들이 나오고 이거를 insert 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insert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한번 그냥 이 빈 문서에다가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엔드노트 X9 선택하시고 뭐죠? 빈 문서에다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go to insert citation 누르시고요. insert citation에서 이거를 선택을 하시고 insert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본문에 있다고 하는 경우에 그 본문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go to endnote를 이용을 하는 경우에는 endnote로 한번 이동을 해서 내가 거기에서 직접 선택을 하고 그 인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insert citation 이 따옴표 모양을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할 경우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는 스타일을 좀 바꾸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 저는 넘버로 되어 있었는데 APA6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워드에서도 이런 식으로 바로 APA6로 바꿔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레퍼런스 스타일, 그 미주 스타일도 그 스타일에 따라서 변경되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스타일 변경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스타일로 좀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경우 select another style 누르셔가지고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스타일 선택해서 워드에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스타일은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좀 나는 수정을 하고 싶어요. 이 본문에 저희가 인용을 하고 있는 이 내용을 사이테이션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여기 밑에 미주에 작성되고 있는 걸 비블리오그래피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사이테이션, 이거 수정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이거 지우고 싶을 때 그냥 워드에서 이렇게 백스페이스 누르셔가지고 지워버리시는데, 클릭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필드 값이 설정이 되어 있는 거라서 그렇게 하시면 에러도 좀 잘 나게 되고 나중에 어차피 파일을 열면 다시 살아있게 돼요. 그래서 이걸 지우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 이렇게 Edit Citation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여기 상단 아이콘에서 Edit and Manage Citation 이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클릭을 해 보시면은 내가 갖고 있는 이게 지금 중복됐군요. 이거를 한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remove citation 이렇게 하시면은 나중에 그 파일에 문제 없이 이렇게 지워지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들어가서 뭐 나는 이걸 에디트를 하겠다, 아니면은 뭐 이걸 지우겠다, 하나만 남기겠다라고 하는 경우 이것도 remove citation 해서 OK 누르면은 아까 두 개가 이제 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하나로만 이렇게 줄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용을 지우실 때 꼭 edit manage citation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이용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edit citation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more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프리픽스, 서픽스, 페이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페이지 정보 많이 이용을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이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나는 이거를 10부터 20페이지에서 인용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OK 눌러주시고, 서픽스, 이 내가 한 인용의 가장 마지막에는 나는 이게 뭐 챕터 2라는 게 나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경우 이렇게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왔으면 하면 프리픽스, 끝에 붙이고 싶으시면 서픽스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페이지 정보도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경우 이렇게 OK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제가 APA라는 스타일에서는 지금 페이지랑 챕터, 그 서픽스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런데 한번 스타일을 바꿔보도록 할게요. annotated로 하니까 분명히 페이지 정보가 있었는데 사라졌죠. 그래서 페이지 정보는 이 스타일에서 페이지 정보를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정보를 입력을 해도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suffix나 prefix에 붙인 내용은 항상 스타일에 상관없이 나타난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APA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스타일이 페이지 정보를 포함을 하고 있으면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수정할 때는 edit의 manage citation 눌러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를 수정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비블리오그래피 하단에 이 configure 비블리오그래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 클릭을 해주시면은 포맷 비블리오그래피가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레이아웃이 있어요. 포맷 비블리오그래피는 나는 아까 본문 안에서 이 인용을 보면은 굉장히 좀 알아보기가 어렵죠. 그래서 나는 이 링크를 좀 만들겠다. 이 인용이랑 비블리오그래피 사이에 링크를 만들 거고, 그리고 밑줄도 표시를 해서 알아보기 쉽게 하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하이퍼링크도 생기게 되고, 그리고 밑줄도 이렇게 생기게 돼요. 그래서 작업하실 때 훨씬 더 편하게 하실 수가 있겠죠. 이걸 원하시는 경우 다시 한번 비블리오그래피에 configure 비블리오그래피로 들어가셔서 포맷 비블리오그래피의 이 선택 사항을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내용을 좀 수정을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이거 글씨 크기를 다 줄이고 싶어요. 10으로 줄이고 싶어요. 그렇게 하면 10으로 줄여서 OK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이제 레퍼런스라고 이제 저는 제목이 되어 있는데 제목이 없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제목을 좀 만들고 이것만 좀 다른 형식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 이렇게 지금 제목이 없으면 여기가 공백으로 나타날 거고요. 먼저 텍스트 포맷을 좀 설정을 해 주실게요. 칼리브리로 하고 뭐 언더라인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OK 눌러주고, 그 다음에 저는 레퍼런스 리스트로 하면은 내가 설정한 조건에 맞춰서 여기 타이틀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 포맷 먼저 설정해 주시고 입력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점 참고를 해 주시고, 저는 이게 지금 너무 붙어 있고 내가 투고하려는 저널에서는 이 라인 스페이싱이 싱글이 아니고 뭐 더블이 요구가 됐어요. 아니면 앞에 이제 들여쓰기를 더 많이 해야 돼요. 뭐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여기에서 한 번에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싱글 스페이싱을 더블 스페이싱으로 바꿔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바꿔 주시면은 싱글 스페이싱에서 더블 스페이싱으로 바뀌고, 레퍼런스 리스트도 이렇게 제목도 수정이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것들은 다 필드 값이다. 그러니까 이제 수정을 하실 때는 꼭 이 기능들을 이용을 해서 수정을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제출을 하실 때에는 여기 필드 값이 없는 그 플레인 텍스트로 제출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
엔드노트에서 기본으로 제공이 되고 있는 뭐 이거랑 비슷한데 그래도 조금 다른 거를 좀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저는 넘버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넘버 앞뒤로 이 괄호 모양을 나는 바꿔야 된다. 아니면 여기 비블리오그래피에 여기 제목에는 이 따옴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경우로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이렇게 수정을 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엔드노트로 돌아가셔서 아웃풋 스타일을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어떻게 하는 건지 간단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엔드노트로 들어가셔가지고요. 여기에서 에디트로 들어가 주시면 돼요. 에디트로 들어가셔서 아웃풋 스타일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웃풋 스타일 들어가시고 제가 여기서 넘버를 여기서 선택을 하고 에디트로 한번 다시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아웃풋 스타일에서 바로 에디트 넘버 이게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한번 넘버를 수정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이 넘버를 수정을 할 건데 이게 지금 넘버라는 아웃풋 스타일에 지정된 기본 형식들을 다 보여주고 있는 거다라고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워드에서 본문 내용상에 나타나는 내용은 사이테이션이라고 부르고 그 미주 레퍼런스 리스트 하단에 나타나는 거는 비블리오그래피라고 부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까 저희 그럼 일단 상단에 나타나는 사이테이션 제가 여기에서 이 괄호 모양을 그 대괄호를 작은 걸로 이제 바꾸고 싶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디폴트로 되어 있는 사이테이션을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비블리오그래피에서 템플릿으로 또 들어가시면 돼요. 비블리오그래피에서 템플릿으로 들어가시면은 여기는 좀 더 복잡해요. 여러 가지 문서 타입이 있고요. 저희는 지금 저널 아티클 타입의 그 비블리오그래피를 수정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를 선택을 하셔서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타이틀에 이게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타이틀에 따옴표를 저는 넣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 뭐 추가를 하셔야 되면은 여기다 추가되는 내용을 넣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파일에서 이거를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작은 X를 누르시면은 다 자동으로 저장이 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파일에서 Save As를 눌러주시게 되면 넘버들을 수정한 거기 때문에 넘버드 카피라고 되어 있는데 넘버드 1이라고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저는 넘버 1이라고 바꿔서 사이테이션하고 비블리오그래피의 템플릿을 한번 바꿔봤습니다. 이렇게 하고 클로즈 스타일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되면은 아까 이제 넘버드만 있었는데 여기서 Select Another Style 눌러주시면 여기 넘버 1이 이렇게 새로 생성된 거를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그 Choose 눌러주시면은 보시면 지금 넘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프리뷰, 비블리오그래피 프리뷰가 있는데 넘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목에 따옴표가 없는데 넘버 1에는 그 제목에 이렇게 따옴표가 생성된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걸 워드에서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꾸신 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넘버 1이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넘버 1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괄호 모양 바뀌어 있고 제목에 모두 이렇게 따옴표 되어 있죠. 그래서 약간의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경우, 근데 그걸 한 번에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아웃풋 스타일을 에디팅 해가지고 좀 더 이렇게 편집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점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다 필드 값이 있는 거다. 그래서 제출을 하실 때는 이 상태로 제출을 하게 되면 뭐 버전간 충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에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제출용 문서로 꼭 전환을 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먼저 이거를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test라고 하고 전 필드 값이 있는 거 라고 이렇게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세이브를 해주시고요.
항상 이 원본 파일이 항상 있으셔야 투고를 하셨다가 뭐 수정 요청이 들어오거나 하면은 이 원본 파일을 수정을 하시는 게 훨씬 괜찮으니까 꼭 같이 저장을 해주세요. 그렇게 필드 값이 있는 파일을 저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convert citation 아니면 bibliography를 plain 텍스트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 plain 텍스트로 바꾸게 되면은 필드 값을 다 없애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다큐멘트 2가 새로 생긴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이게 왼쪽으로 가고 다큐멘트 2 새로 생긴 이 플레인 텍스트 이렇게 보시면 커서 두어도 이건 필드 값이 있는 거고 여기는 필드 값이 없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플레인 텍스트로 변경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진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같이 저장을 해 주셔야 되겠죠. 이거를 여기에다가 저장을 하는데 이거는 텍스트 플레인으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플레인 텍스트로 지정한 거는 저장한 거는 투고하실 때 제출용 문서로 활용을 하시고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필드 값이 있는 상태로 이 원문 파일도 항상 같이 이제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논문을 다 썼어요. 투고를 할 준비가 됐고 이제 파일도 준비가 됐는데 투고할 저널을 좀 찾아보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 그 매뉴스크립트 매처라는 기능을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거는 여기 엔드노트 X9로 워드에도 있고요. 일단 워드에서 활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플레인 파일을 해 두었는데 여기 매뉴스크립트 매처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주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필드 값이 없는 거는 인용 정보를 확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매뉴스크립트 매처에서 이용이 불가능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투고용 제출용 파일로 따로 보관을 하시고 우리가 작성을 했던 이 원문 파일, 필드 값이 살아있는 이 원문 파일을 엔드노트에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거를 네. 이렇게 해서 엔드노트 X9에서 매뉴스크립트 매처 기능 이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매뉴스크립트 매처 이렇게 클릭을 하시게 되면 매뉴스크립트 매처는 원래 온라인 버전에서 제공이 되던 서비스였는데 X9으로 오면서 이제 엔드노트 데스크탑에서도 제공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보시면은 저희가 아무 내용이 없었고 두 개만 이제 인용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레퍼런스에는 이런 것들이 있더라라는 거 이렇게 이렇게 바로 이제 매뉴스크립트 매처에 입력이 된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제가 아까 그 샘플로 가지고 있었던 에러가 자꾸 났었지만 그거에 이제 초록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이 초록 내용을 여기에다 입력을 해보고요. 그리고 타이틀도 이렇게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뉴스크립트 매처는 결국에 이제 온라인에서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내가 참고하고 있는 문헌, 초록, 제목을 이용을 해서 추구할 만한 저널을 추천을 해주는 거고 SCI급 저널만 이제 추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Find 저널 눌러주시면 돼요. 여기에서 Find 저널 눌러주시게 되면은 제가 이런 이 초록이랑 그 레퍼런스를 분석을 해봤을 때 요런 저널에 그래도 추구를 하면은 좀 좋아 보인다라고 이렇게 나오죠. 근데 좀 전에 제가 본 게 푸드 하이드로콜로이즈라는 저널에 실제로 실린 논문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이 저널에 근데 비슷한 논문이 있더라. 그러니까 한번 확인을 해봐라 라고 이제 링크도 제공이 되죠. 이거 클릭하면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실제로 확인도 할 수가 있고요. 정말 이제 저는 이미 있던 논문을 활용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약간의 표절 심사도 실제로 한번 해보실 수도 있고 내가 투구하려는 저널이 그러면은 어떤 분야의
출판이 되고 있는 저널인가, 그리고 총 몇 개 중에 몇 위를 하고 있는 상위 몇 %에 위치하고 있는 저널인가, 임팩트 섹터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 한 번에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이 저널에 한번 투구를 해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경우, 여기서 서밋 링크 클릭하시면은 논문 투구 페이지로 바로 연결이 되고, 아니면 이 저널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다 라고 하면은 저널 인포메이션 링크로 이렇게 넘어가서 진행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엔드노트 온라인에서 결국에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워드를 꼭 타고 들어오시지 않아도 그냥 바로 엔드노트 온라인으로 들어가셔서 이렇게 관련 내용 입력하셔서 진행을 하셔도 되겠고요. 아니면 엔드노트에서 제가 아까 나는 이거를 이용을 해서 논문을 쓰겠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내가 논문에 다 쓰는 레퍼런스다라고 이제 걸러낸 경우에 이렇게 그룹에서 오른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매뉴스크립트 매처 또 이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클릭을 하면 다시 한번 온라인에 그 매뉴스크립트 매처 기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에는 레퍼런스에 11개의 그 레퍼런스가 레퍼런스가 추가가 되겠죠. 오늘 교육을 많이 했더니 컴퓨터가 좀 힘들어하네요. 에러가 많이 나는데 그래서 엔드노트 데스크탑에서도 매뉴스크립트 매처 기능 이용하실 수 있고, 워드에서도 실제로 작성하던 문서 이용하셔가지고 매뉴스크립트 매처 기능 이용하실 수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보시면 아까 11개 레퍼런스가 여기 자동으로 들어갔고, 그다음에 타이틀하고 앱스트랙트는 바로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엔드노트 교육 지금까지 이제 진행을 했는데요. 어떻게 서재 정보 만들 수 있는지 온라인 서치랑 파일 불러오기 기능 이용해서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관리할 때는 그룹 기능 이용하는 거, 그리고 PDF 찾는 거를 말씀을 안 드렸군요. 그 PDF 찾는 것만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서 이렇게 PDF를 원하는 것만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레퍼런스에서 Find Full Text 이거 눌러주시면 되겠어요. Find Full Text 눌러주시면은 내가 이제 구독하고 있는 저널, 구독하고 있는 DB, 그리고 아니면 오픈소스 이런 것들을 뒤져서 엔드노트가 자동으로 PDF 파일을 찾게 되면은 첨부를 해주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found 이렇게 세 가지 결과로 나타나게 돼요. PDF를 찾았으면은 이거 PDF 찾았는지를 알려면 여기에서 파일 어태치먼트, 액세션 넘버 없애고 파일 어태치먼트로 할게요. 그래서 제가 요거 6개를 찾았는데 그 중에서 3개 PDF 파일 찾았죠. 그래서 레퍼런스에서 Find Full Text 하면은 찾을 수 있는 거, 내가 권한이 있는 문서들에 대해서는 바로 첨부가 되고요. 권한이 있기는 한데 그 페이지 자체에서 로봇이 다운로드 받는 거를 금지를 해놓은 거예요. 아니면 유료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found UR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 URL은 어디서 확인을 하느냐? 여기 레퍼런스 패널 그거 선택하시면 레퍼런스 패널 하단에 URL이 나와 있어요. 여기 쭉 내려보시면은 URL이 있으니까 여기서 직접 다운로드를 받으시거나 결제를 하시면 되겠고, not found 같은 경우에는 이 정보로는 PDF를 찾을 수가 없다 라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Find Full Text, PDF 찾는 것 결과가 나눠진다 라는 점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PDF도 이제 첨부하는 거, 그리고 PDF 자체에다가 직접 메모하고 작성하는 것까지도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서도 정말 원하는 정보를 선별해내기 위해서 웹 오브 사이언스 페이지로 직접 연결해서 분석하는 것도 보여드렸어요. 아까 뷰 소스 레코드, 실제 논문 페이지, 그리고 사이테이션 리포트라고 해서 여러 가지 논문의 인용 추세라든지 논문 출판 추세 이런 것들 보여드렸는데, 내가 인용하고 있는, 내가 10개를 인용을 하려고 하는데 이미 그거를 이미 출판된 논문들, 다른 논문이 뭐가 있는지 보고 싶어요. 이미 내가 하려는 연구가 이미 되어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것도 궁금하고, 이럴 때는 릴레이티드 레코드 보기 이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레퍼런스 하단에 웹 오브 사이언스
사이언스에서 선택하실 수가 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웹 오브 사이언스를 구독하고 있는 기관에 한해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유하기 기능이 대폭 강화가 됐어요. 이 공유하기는 결국에 엔드노트 온라인에다가 내가 갖고 있는 라이브러리 꼭 한 개만 됩니다. 그래서 한 개 라이브러리를 올리고 그 내용을 최대 100명과 이제 싱크 이렇게 초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꼭 싱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초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싱크를 하게 되면 온라인이랑 이제 싱크 동기화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초대하기 누르게 되면은 여기 초대할 사람의 이메일 주소를 넣게 되어 있고, 거기서 그 사람이 읽기만 할지 아니면 편집까지 할 수 있게 할지 이런 것들을 정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그룹만 또 공유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내가 갖고 있는 라이브러리 전체를 할지 아니면 그 안에 있는 일부 그룹만 쉐어할지 이거를 정하셔가지고 쉐어 그룹하고,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메일 주소랑 그 권한 설정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진행을 하셔서 공유하기 기능도 활용을 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엔드노트 온라인 오늘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건 무료 서비스예요. 그래서 엔드노트 온라인만 갖고 있는 경우에는 좀 그 기능이 많이 제약이 있는데, 엔드노트 데스크탑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온라인을 이용을 하시는 경우에는 그 저장 용량이라든지 레퍼런스 추가할 수 있는 레퍼런스 스토리지도 다 무제한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고를 하셔가지고 잘 이용을 해보시면 되겠고, 이 온라인 버전을 또 잘 이용을 하시면은 장소의 구애 없이 내가 어디서든 내 라이브러리를 액세스를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반입하는 거, 임포트 파일 할 때 그 캡처 레퍼런스 기능을 한번 참고로 말씀을 드렸죠. 다운로드해서 캡처 레퍼런스를 구글 크롬 북마크로 가지고 가면은 그 페이지에 나온 정보를 다 엔드노트로 반입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뭐 뉴스를 반입한다거나, 뉴스를 레퍼런스로 반입을 한다거나, 뭐 소셜미디어를 반입한다거나, 그럴 때 좀 편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 관리를 했으면 워드에서 이제 실제로 인용을 해야 되는데, 레퍼런스를 뭐 인서트 사이테이션이나 고투 엔드노트 이 두 가지 이용해가지고 불러올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본문 안에 있는 인용, 사이테이션을 수정하거나 삭제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에디트, 매니지 사이테이션 누르셔서 여기에서 여러 가지를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본문 가장 하단에 논문의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참고문헌 미주 비블리오그래피를 설정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여기 비블리오그래피, 컨피규어 비블리오그래피 여기로 넘어가서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 말씀드렸고, 스타일 변경은 스타일에서 수정하실 수도 있고, 원하는 스타일을 만들어내고 수정하시는 것도 아까 엔드노트에서 실제로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출용 문서를 만드실 때는 Convert to Plain Text 기능 이용을 하셔가지고 필드 값을 없애서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 준비가 된 다음에는 꼭 필드 값이 워드에서 이제 이용하시는 경우에 필드 값이 있는 문서를 활용을 해서 매뉴스크립트 매처 이 기능을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고, 엔드노트에서도 가능하고, 아니면 실제로 직접 엔드노트 온라인으로 가셔서 이용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어로는 일치라고 되어 있군요. 그 일치 결과를 보시게 되면은 임팩트 팩터라든지 그 분야 내 순위, 그리고 투구 페이지로까지 바로 연결이 되니까 좀 유용하게 많이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엔드노트 이용 교육을 진행을 했고요. 저희가 X9의 이용자 가이드가 이제 업데이트가 되었고, 이거를 지금 clearibate.co.kr 여기에 업로드를 해 두었습니다. 교육 자료 보시면은 바로 다운로드도 가능하실 텐데, 잠시만요. 네. 여기 여기 한국어 페이지, 한국어 이제 이용자 가이드는 이 페이지에 있어요. 그 교육 자료에 있는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바로 보실 수 있는데, 여기서 이용자 가이드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굉장히 자세하게 많이 나와 있으니까 실제로 이용하실 때 궁금하신 거는 이걸 참고하실 수가 있겠고요. 엔드노트 온라인 페이지
그리고 뭐 아웃풋을 더 추가하고 싶을 때 어디서 다운로드 받는지, 엔드노트 문의사항 많이 질문하는 것들, 이미 정리된 자료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디서 볼 수 있는지, 영문 자료 상관없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은 자료가 이제 이용이 가능한데 그것도 여기에 저희가 링크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용하실 때 궁금하신 거는 상부 사이트 이용을 해주셔도 되겠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이따가 바로 Q&A를 진행을 할 건데 오늘 답변을 못 받았다라거나 추후에 이제 이용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생기시면은 여기 저희 서린 바이오 사이언스가 엔드노트의 한국 대행사입니다. 정식 대행사이기 때문에 엔드노트 관련해서 이용상 문의사항은 서린바이오 사이언스 여기 메일이나 전화 문의를 부탁을 드리고요. 엔드노트는 케이스가 너무 많고 에러도 좀 많고 이제 그 사용자 환경이 다 달라서 전화상으로 해결하기가 조금 어려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화면 캡처하셔가지고 이메일 문의를 주시는 게 아무래도 가장 빨리 해결이 되는 거니까 그거를 참고를 해주시고요.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로는 다른 문의사항 있으시면은 이메일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행하시다가 질문 있던 거 바로 답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드노트 계정을 만들면 JCR 외부 사이트와 다 연동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같은 아이디로 다 접속하면 되나요? 네,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아이디로 접속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외부 사이언스 검색 결과값이 강사님과 다른데 이유가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구독하고 있는 권한이 달라서 그럽니다. 그 외부 사이언스에는 여러 가지 이제 에디션들이 있어요. 그래서 외부 사이언스 코어 컬렉션이 있게 되고, 그러면 저는 이제 그 마스터 계정이기 때문에 1900년도부터 저희가 1900년도부터 자료가 있는데 그 전체 자료가 실리게 되고, 여기 모어 세팅에도 보셔도 웹오브 사이언스의 SCI급 SCI2, SSCI 요것만 있는 건 아니고 컨퍼런스 프로시딩즈, 북 사이테이션, ESCI 이렇게 다양한 에디션들이 있게 됩니다. 저는 이걸 모두 다 선택한 상태에서 검색을 했고 1900년도부터 자료를 검색했기 때문에 검색 결과가 좀 다른 거고요. 아마 지금 현재 설정을 보시면 연도가 다르거나 여기 에디션이 다른 거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레퍼런스가 10개만 선정해서 나오게 할 경우에 10개 선정 기준은 연관성인가요? 이거는 가장 최근 자료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아보면은 가장 최신 연도, 아마 그냥 10개 받은 것들은 거의 다 2019년도 자료들일 거예요. 그래서 최신 자료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엔드노트 레퍼런스를 엑셀로 반출하는 법을 좀 더 간단한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교육 시간 관계상 지금 약간 시연을 보여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그 서린바이오 사이언스 서린바이오 사이언스에 문의를 주시면 바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부 사이언스에서 하이리 사이티드 페이퍼 필터가 보이는 기능은 ESI 구독 기관에서만 가능한 기능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사이트를 구독을 하시면은 이렇게 외부 사이언스 상에서도 서치 리졸트로 갔어야 되는데 네, 외부 사이언스 상에서도 이렇게 인사이트를 구독하시는 기간에 한해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거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매뉴스크립트 매처 원리와 추천 기준이 궁금하시다. 매뉴스크립트 매처 원리는 이제 텍스트 어널리시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입력한 게 제목, 그리고 초록, 그리고 그 비블리오, 그 레퍼런스였죠. 내가 참고하고 있는 문서가 어느 분야에서 어떤 주제로 많이 되고, 어떤 주제의 논문에서 많이 인용이 되는가랑 내가 앱스트랙트에 넣은 키워드 기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가장 이제 일치도가 높은 논문들이 있는 저널들, 그 중에서 SCI 저널들을 추천을 해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DBpeer 등 국내 웹사이트는
Find Full Text 지원이 되지 않나요? 이거는 DBPR가 제가 죄송하지만 유료 DB인지 아닌지가 조금 헷갈리는데요. 이게 만약에 유료 DB인 경우이고, 유료시면은 그러면 그 기관에서 이제 구독을 하고 계시는 경우에는 그 기관 그 IP 대역 내에서 아마 접속을 하셔서 Find Full Text 하면은 아마 지원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엑셀로 서지 정보 입력해서 한 번에 엔드노트에 인풋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요것도 약간 시간이 좀 소요가 되고 약간 자세한 안내가 필요해서 이것도 그 서린 바이오 사이언스 쪽에 문의하셔서 진행을 부탁을 드리고요. 두 개의 라이브러리를 합치는 방법이 있는지, 두 개 라이브러리 합치는 방법은 없는 것 같은데요. 요거는 제가 좀 한번 확인을 하고 그 교육자료 배포할 때 같이 좀 안내를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네. 질문이 지금 계속 잘려 보여서 네. 그냥 다운로드 받은 걸 프로그램 화면에 드래그해서 갖고 와도 자동으로 임포트가 되나요? 기본이 안 되는데 일일이 임포트 버튼들을 눌러서 필터를 맞추고 불러와야 하나 싶어요. 이거 원래 드래그 하시면은 되기는 되는데 좀 에러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임포트 버튼 눌러서 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그렇게 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엔드노트 이용해서 논문에 인용할 때 저널에 맞게 스타일을 바꿔서 인용하는데 간혹 최근에 저널 스타일이 바뀐 경우에는 사용자가 직접 수정해야 합니다. 새로운 스타일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일단 제가 아프 스타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사이트를 교육자료에 안내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새로운 스타일을 만드는 거 굉장히 복잡한 일이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어서 새로 처음부터 만드시는 것보다 일단 추가로 아웃풋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지 엔드노트 사이트에서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가장 비슷한 아웃풋 스타일 선택하셔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에디트 아웃풋 스타일 그 기능을 이용하셔가지고 가장 맞게 이용하시는 거를 수정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검색에서 웹 오브 사이언스 코어에서 검색이 안 되는데 이유가 있는지 펀메드 검색이 됩니다. 펀메드는 무료로 무료로 볼 수 있는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고 웹 오브 사이언스는 유료 DB입니다. 그래서 혹시 뭐 기관에서 이용을 하시는데 지금 기관 대역 IP 대역이 아니거나 아니면 기관에서 구독을 하지 않는 개인 이용자이신 경우에는 웹 오브 사이언스 코어 컬렉션에 접근 권한이 없어서 검색이 안 되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크리에이트 사이테이션 리포트 기능은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반출한 서지 정보만 가능한가요? 뒤로 검색하여 결과를 보여주는 것인가요? 네, 크리에이트 사이테이션 리포트는 웹 오브 사이언스에 있는 자료들로만 이제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반출한 서지 정보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워드에 넣을 때 저는 레퍼런스 챕터별로 레퍼런스 리스트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거 레퍼런스 이제 수정하는 대로 들어가서 그 챕터를 지정을 하시고 그 인용을 끌고 오셔야 되는데 이것도 좀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세요. 그래 이것도 그 서린 바이오 사이언스 쪽에 문의하시면은 아마 자세한 안내 아니면은 아까 제가 그 이용자 가이드랑 그리고 어떤
그 Q&A 문의사항 정리되어 있는 거를 안내를 드렸는데 여기에서도 아마 검색하시면 바로 찾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카테고리 레퍼런스와 인스턴트 포매팅은 X9에서 처음 봅니다. 그 옆에 툴의 기능 함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거 지금 시간 관계상 조금 어려운 점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이거는 저희가 정리해서 혹시 보내드릴 수 있으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이 더 있나? 네, 이제 지금까지 달던 질문 모두 답변을 드렸고요. 제가 약속한 시간보다 좀 오래 교육을 진행을 했는데 이렇게 끝까지 많이 참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교육 자료는 이메일로 배포를 해드릴 거고요.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여기 교육 자료 가장 마지막에 있는 곳으로 연락하셔서 문의해 주시고 많이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